어떠십니까? 아니, 좀 쉬었다고. 시작하는 저희 거 먼저 계속 보여준 다음에 그거 들어가면 우리 배부 좀 아이디 계정으로 들어가가지고 일단 우리 거 먼저 하고 한번 보여드리고 아니 그 코너만 나중에 들어가시면 그 아이디로 치워넣으면 될까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일단 저 오후에는 2시간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콜업을 구체적으로 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태블릿을 밀러링을 한 겁니다. 밀러링을 실제 했으니까 전화기도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콜업을 일단 설치는 하시고 들어가서 로그인 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나눠드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그까지 해보셔도 되고 일단은 샘플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들어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구글이 업데이트 해가지고 약간 처음에 로그인하고 들어가는 자, 로그인 하는 거. 이게 이제 현장에 소속된 기사가 또는 감리자가 들어갔을 때는 그 소속된 프로젝트가 딱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거고 본사나 이런 다중 마스터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현장이 여러 개 보이는 거고 지금은 프로젝트가 이제 하나 나가지고 하나 보이는 거 아니 그냥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하라 가지고 조금 속도가 그렇게 확 빠르고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기술 옆에 장비를 조금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 보시면 여기 이제 지금 1239장을 만들었고 탄소를 3.5kg를 뭐 줄였다. 뭐 착공, 준공 이런 기본적인 현장 개요가 있고요. 본사에서 공지사항을 파는 게시판이 있고 현장 자체적으로 현장 소장이든지 뭐 감리단장님이 자체적으로 공지할 수 있는 공지가 있고요. 보통 현장 소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가지고 올리는 거죠. 본사에서 또 여러 명이 현장 관련한 이야기고 뭐 이번 달 기승 뭐 어떻게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검측, 영상, 품질, 그리드라는 걸 이제 조비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검측 업무를 할 거, 동영상을 바로 찍을 거, 품질, 뭐 안전, 사업 관리, 일지 리포트 요 메뉴들은 위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쓰는 거는 메뉴로 숨길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최근작으로 한번 찍어봐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하는 거예요. 동영상. 좀 한 15초 찍어보자. 공종, 위치, 검측 기준. 그 찍는 시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 동영상 기능은 저희들이 아케임 2016년 출시할 때부터 기능이 있었어요. 아케임의 동영상이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바로 지금 캡션을 지금 지가 막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동영상을 가지고 작업을 하려면 나중에 사무실에 가서 다운받아가지고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다 매겨야 되잖아요. 지금 하는 거죠. 그걸 바로 올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샘플 내용들 한번 싹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능들을. 그 다음에 이제 해보겠습니다. 다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조금 시간이 한 몇 초 정도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올라갔습니다. 확인. 그러면 딱 이렇게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플레이. 지금 현황판. 이런 공정을 이제 나중에 할 때 지금 참여자, 도면. 현재 지금 리얼타임이잖아요. 공정. 시공자가 쫙 기사가 오늘 밖에서 딱 찍어가지고 하면 갑니다니 그 들어가서 딱 주고 받고 없는 거죠. 동시에 이렇게 나가고. 자, 그다음에 이제 검청 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청 문서 만드는 거는 직접 우리가 해볼 거니까 이제 검청 문서 만들어진 거는 쪽에서 보겠습니다. 검청을 클릭을 하면 캘린더 상에서 뭐 진행되고 이게 기종님 불을 끕시다. 그래도 이게 뭐 선명하게는 안 보이는데 요청이냐 완료냐 이런 표시가 되고요. 일단 이거는 이제 진행하는 걸 캘린더 형태로 보는 거고, 이쪽에 슬라이드 표시를 탁 누르면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료 요청 통보별로 소팅을 할 수 있고 기간별로도 볼 수 있고 쭉 진행되어 있는 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이제 전화기로 보는 겁니다. 전화기. 그럼 이제 검청 문서를 쫙 띄워가지고 보여주는 거. 이게 검청 문서가 PDF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보이는 게 아니고 사진 또 여러 가지 검청 서명들이 이게 다 정보와 데이터가 되어 있는 것을 조합해가지고 문서를 딱 만드는, 글자가 그런 전자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늦으면 와이파이 속도 때문에 이렇게 탁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개 페이지가 요걸 누르면 여기 닫힙니다. 가지고 닫고 쭉 내려봅시다. 지금 문서가 이렇게 몇월 며칠 날 검색서가 이렇게 돼 있구나 보시는 거죠. 이걸 이제 PC에서는 아까 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인쇄도 할 수 있고 한글이나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모바일에서는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클릭. 그 검청 문서 보내보자 이러면 바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바로 딱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뒤쪽은 불을 약간 켜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렵네. 걱정 같아. 그 다음에 지금 검청을 보신 거고 이쪽이 이제 품질 서류 한번 클릭해 봅시다. 그럼 품질은 콘크리트 시험 검사일지, 자재 검수 요청, 자재 공급 승인 요청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슬라이드를 누르면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문서들을 쫙 보여줍니다. 이걸 이제 언제든지 조회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꽂이에 있는 폴더 처리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품질 체험이라면 열을 딱 들어가지고 조회해서 딱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검색해가지고 몇월 며칠 걸 찾을 수, 이게 아무리 많더라도 이 현장 안에 있는 걸 검색하면 다 찾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또 나가고. 자,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또는 사업관리나 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지를 한번 써놓은 걸 보겠습니다. 3월 5일날 일지를 쓰면 강우라비가 이런 공사에 대해서 이런 일지를 쓴 겁니다. 쓴 걸 이제 자기 현장에서 메모하고 이렇게 쓰는 거죠. 쓰고 여러 명이 쓰면 미리 보기. 여러 명을 싹 모아가지고 일지가 통합 일지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네가 다 써라 그러면
자기가 여러 개 쓰는 거죠. 그래서 쓰는 것도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인터넷 속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닫고 쭉 이제 요 하면 이렇게 되고 한번 확대를 해요. 이렇게 지금 이제 가문화비가 다 써가지고 뭐 일일이 보이는 거예요. 명의 전일 요쪽 가면 요 땡기면 금일, 전일 금일, 금일 명일. 어떤 때는 전일 금일 명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 공사 일지도 양식이 다 그다음 밑쪽에 이제 자체 투입 은행 이런 게 있고요. 요걸 누르면 요 밑에 이제 서명처럼 보이는 거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해가지고 현장 대리까지 서명을 쫙 하는 거죠. 입력. 그러면 닫고 또 올라가면 서명이 서명을 지금 탁 따는 겁니다. 이렇게 서명이 탁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위치로 이제 이게 아이디 하나당 자기 서명을 스마트 서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터치하면 이렇게 결제로 7단계까지 지금은 5개 단계인데 7단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지를 쓰고 보고 하는 거고요. 나가면 지금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홈 화면으로 홈에서 항상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리 이렇게 검측서도 만들고 품질검사서 만들고 일지도 쓰고 사업관리를 클릭을 하면 이런 공문 수발신도 할 수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공문을 받고 뭐 이런 좀 공문 수발은 주로 이제 PC에서 하는데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에 회사 로고나 넣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검측서도 콘업으로 했는데 공문은 문서로 하니까 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공문 기능까지 저희들이 넣어놓은 겁니다. 그 안에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시공자, 감리자 이걸로 다 하지 않으면 공문 주고받고 거기에 첨부 파일 붙이고 보내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관 공정 보고, 뭐 주관 출시, 업무 지시, 업무 보고, 실정 보고 이 버벅거립니다. 다시 나갑시다. 콤보를 내려버리지. 밀러링의 한계가 이제 계속 끊어지고 하니까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서 주고받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협업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문서를 주고받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면도 붙여야 돼요. 사진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 해보면 도면과 사진을 찍고 관리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현장에 어차피 사진하고 도면을 보고 해야 되니까 도면을 보겠습니다. 도면 클릭.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스템이 굉장히 큰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도면을 이제 기술별로 여러 가지 분류 체결해가지고 자기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 한번 클릭해서 보시죠. 요걸 찍어야지. 그러면 도면을 현장에서 이제 아주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도면에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확대 한번 보시죠. PDF로 가지고 끝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하이라이트 한번 보시죠. 이런 표시 또 어떤 구간에 대해서 특정을 해가지고 뭐 글도 쓸 수 있고 다시 이런 그룹 표시 여러 가지 표시를 할 수 있고 선두개 넣는 건데 줄입시다. 오케이. 선두개도 조절할 수 있고 또 이런 여러 글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재미있는 게 요 스케일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해가지고 요 거리가 2700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먼저 한번 2700으로 딱 지정을 해주고 2700이다 2700 써주고
저기 그럼 2700을 인식을 하고 다른 데를 찍으면 요걸 가지고 2700 요거랑 찍고 이제 요 위쪽에 해보지 이쪽에 지우고 이쪽에 여기 해보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진에서도 됩니다. 사진. 그 사진에 철근 백을 찍어놓고 거기에 표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저장. 이렇게 이제 도면을 자기가 보는데 이런 마크면은 이거는 자기만 볼 수 있는 자기만. 그 도면은 하나의 도면을 가지고 여러 명이 보는 건데 이런 마크업은 자기 것만 하는 거죠. 자기 도면 책인 거죠. 자기 책.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또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이걸 도면을 요 내가 마크업한 상태를 누군가한테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바깥쪽에서 공유 버튼으로 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전화기는 좀 좋은 걸 써야 돼요. 그래서 빨리 돌아. 아니 이게 전환기에 화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마크업한 이 부분을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럼 선택을 해가지고 공유 누구를 해. 요거잖아. 요거. 여기 공유 클릭. 하면 요 파일을 쭈루루루 지금 저희 태블릿이 돼가지고 카카오톡이 안 보이는데 저 메신저를 해가지고 바로 다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에 어떤 마크업 해가지고 다 보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나오고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기사들이 도면을 가지고 보내고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다시 나옵니다. 포토그리드가 있습니다. 포토그리드. 그다음 안전에 관한 서류들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오늘 안전 하시는 분들 안 오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안전은 나중에 그냥 둘러보시는 거 가지고 포토그리드. 포토그리드는 여러 가지 사진을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요 동영상을 보는 거 사진을 보면 사진을 탁 찍으면 찍었던 사진들을 쫙 모아가지고 공종별로 공간별로 사용자별로 소팅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클릭. 제 번째로 내를 한번 찍어봅시다. 제 번째 하면 안 되네. 찍어봅시다. 얘 무섭게 그러죠. 그럼 리얼타임으로, 리얼타임은 아니죠. 지금 이걸 밀려링 하는 거니까 그냥 보는 겁니다. 사진. 그리고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림.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마크. 동산보다 틀린 게 마크업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표시해가지고 저장. 그 다음에 보드 표시가 돼 있을 거고, 보드 표시. 콤보는 기본적으로 보드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선택을 해야 나오는 것도 제가 저장하고 나와보기 시작하죠. 뭐 그림이에요. 다운된 거야. 새로 하고 그 다음에 좀 콤보를 내리려니까 콤보 꺼버려. 일단 그 다시 들어갔는데 그 PC로 가. PC. 그럼 이게 지금 이제 모바일을 찍었잖아요. PC에서 공유하는 거 콤보를 요거 내리고 PC랑 보여드리겠습니다. PC.
사무실에 내가 들어왔다 또는 사무실에서 본다 클릭. 지금 방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 사진도 찍고 이래가지고 잠깐만. PC에서 대시보드는 좀 틀립니다. 훨씬 다양하게 나와요. 아주 요쪽만, 요게 이제 아까 태블릿에서 보신 거고, PC에서는 좀 넓게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현장의 데이터들을 뭐 문서는 몇 장이 있는 걸 쫙 보여줍니다. 쫙 해가지고, 요 중에 도면이나 들어 요쪽은 똑같아요. 요 포토그리드 딱 치면, 클릭. 아까 지금 이게 딱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동영상. 동영상도 클릭. 첫 번째. 아까 보신 거. 그대로. 그러니까, 감리단은 사무실에 있고, 현장에서 따라서 찍으면 딱 보는 거죠. 이게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나가고.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다 봤으면, 감리단에서는 이제 확인하면 확인이 되고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고 확인하고 요거를 요 한 5개 선택해가지고 아니 요 한 5개 하고 3개 그래서 기록 요 대장 항상 리스트를 쫙 저희들이 기본이 페이퍼를 넣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하면 앞에 목록표 만들고 뒤에 이제 뭐 사진들 보면 요 목록만 갖고 아 우리 이 파일들이 있다 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를 만드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아까 아이디 드렸잖아요. 코너에 로그인 해가지고 해보시죠. 검색을. 내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하십시오. 아니면 뭐 오늘 나는 교육이니까 편하게 파일만 보셔도 되고 직접 해보셔도 되고 건설 쪽으로 들어가실 분이고 감리자 쪽으로 들어가실 분 아이디 구분했나? 일단 두 개 다 드렸는데 편하신 분 네. 해주시면. 감리 쪽으로 한번 들어가시고 건설 쪽으로 한번 들어가시고 그걸 해보시죠 뭐. 우리는 001인가? 002 아니 근데 우리 모바일로 봐야지. 현장 기사가 박스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로그인 하시면 한국기술인협회 아파트 신주공사라는 프로젝트가 딱 들어갈 겁니다. 또 하시다가 잘 안 되면 말씀하십시오. 이제 딱 로그인하면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이제 기사가 검측서를 만드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검측을 클릭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 손가락 보고 안 되면 안 돼. 있나? 오늘 검증 요청 통보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게 클릭을 하면 콘크리트 타설 요청, 시공계획서 승인 요청, 시공상세도 승인 요청, 뭐 현장 설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검증 요청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검증 요청에서 오늘 날짜에 클릭. 그냥 편하게 보시고 하시는 걸 하시고 잘 안 되면 부르시면 또 우리 뒤에 직원들 거 있으니까 그러면 검측 날짜를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면 검측 요청 통보서를 만드는 화면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가운데 보시면 상단에 체크리스트 추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공종에 대한 체크리스트 추가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크리스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건축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공종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쭉 해가지고 골조공사. 그 다음에 세부 공종을 선택을 하는 거죠. 뭐 철근 콘크리트다. 철근 콘크리트. 위치가 클릭을 하면 이제 이 공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102도.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층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상 3층.
그 콘크리트는 보통 이제 층으로 하지 않습니까? 층으로. 그 다음에 뭐 구간이 따로 정해있는 아주 넓은 구간이 뭐 지하 주차장에 오늘은 뭐 1구간, 2구간, 뭐 이렇게 XY 구간 이런 거 그러면 별도로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날짜는 오늘 날짜인 거고 밑에 이제 체크리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 철근, 배근, 뭐 설계도 써 기초는 아니니까 뭐 서라고 막 요리 쪽에 클릭을 하는 겁니다. 클릭, yes. 근데 바쁘니까 전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선택 하면 전체 선택이 딱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면 맨 밑에입니다. 끝내는 저장.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또 체크리스트를 더 추가해야 되면 또 추가해서 만들고 하는데 오늘 일단 하나의 체크리스트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날짜 검측 요구 일시를 적는 겁니다. 그럼 3월 15일 뭐 내일 날짜로 적고 검측 사항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기본적으로 뭐 이런 템플릿을 줍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검측을 요청합니다. 클릭하면 탁 글이 탁 써집니다. 그 다음에 저장. 또 내가 글을 여기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클릭하고 뭐 기술인 협회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술인 협회 있는 템플릿 써도 되고 그걸 수정해서 써도 돼요. 저장. 이것이 쓰시는 겁니다. 뭐 안전관리에서도 더 쓸 게도 쓰고 그 다음에 현장의 검측 사진을 찍는 겁니다. 사진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요 선택을 하고 사진 촬영. 지금 현장에 이제 철거 사진을 찍는 겁니다. 확인. 또 한 장 더 찍어 보겠습니다. 또 한 장 찍겠습니다. 앨범에서 불러올 수도 있어요. 불러봅시다. 그러니까 전화기에 있는 사진을 불러올 수도 있고 내가 찍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결론은 밖으로 나와버렸네. 밀러링이 지금 다시 들어가 봅시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너무 느려. 다시. 집에 끊어진 뿌렸던 거야? 모여있네. 사진을 풀로 없이 돌려. 찍어. 한 장 더. 찍기 해보십시오. 예. 불 좀. 불을 좀 켜. 찍어봅시다. 이게 밀러링 핸드에다가 다시 와이파이를 타고 올라오니까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저번에도 이렇더라고요.
이 사진 어디 갔는데? 옆에 가봐봐. 지금 두 장? 또 다른 각도에서 안 찍고 이게 너무 똑같잖아. 모양이. 사진. 찍어. 전화기는 좋은 거를 S24 추천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진 계속 보면 넣어. 그리고 이제 여러 개 찍었고요. 그 다음에 도면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이 이제 3개 등록됐다는 게 딱 나오거든요. 도면을 붙이는 거예요. 검측서에는 도면이 붙어요. 도면은 이제 아까 드로보드에 있는 도면을 불러오는 겁니다. 일단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게 PC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 노트북에서도 되고 태블릿도 되고 전화기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현장에서 세팅을 먼저 딱 기상해가지고 그러고 현장에서 사진만 딱 찍고 딱 이러는 거예요. 갑니다는 진짜 편하고 갑니다는 이때까지는 게임 안 해도 되잖아요.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올 때까지. 전화기에 푸시가 딱 올립니다. 푸시. 속도가 진짜 느립니다. 지금 와이파이가 여러 명 매달려 있으니까 이게 다 매달리니까 이게 막. 올라가네.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까 이렇게 하면 감리 단장님 보면 짜증나잖아요.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면에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 클릭. 지금 우리 검색하려고 하는 부위를 클릭. 뭐야? 아, 이게 된거 같아. 오른 거야. 또 단단한 앞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 봅시다. 미치겠네, 이거. 이 환경이 너무 열어. 죄송합니다. 이 PM 공기는 갑니다, 중이요. 아니 저 시끄러. 또 날아가는 건가? 이거 있네. 저장이 돼 있네. 저장이 돼 있는 거야? 다른 분들이 작성하신 거. 아, 지금 막 만드신 게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죠. 아무튼 한번 들어가 보자, 우리. 이걸로 마무리해야죠. 우리 거는 날라가고. 두 개를 만드셨네요, 벌써. 네. 가고 이게 공유의 힘입니다, 공유의 힘. 누가 만드신 건지 모르지만, 이거 다시 도면을 보겠습니다. 이게 공유 아닙니까, 공유.
그래서 도면에 마크업하고 이걸 보여드려요. 그래야 아 이거 편집이 되는구나. 검측서가 제대로 되겠구나. 요 부위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이번에 검측을 하게 되니 골조도로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하이라이트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저장 그러니까 일이 여러 명이 막 매달렸으니까 이게 이제 뻑이 나는 거죠. 근데 나는 표현을 요렇게 해야 되겠어. 확대해가지고 딱 검증하고 성의 있게 자를 수도 있어요. 자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 그 다음에 쭉 내려가지고 이제 터치. 서명도 벌써 하신 거니까. 오케이. 저장. 그럼 지금 만드신 게 뭐지? 이건가? 이거? 어느 거였지? 이거? 이거 이제 발송 이제 공사과장하고 현장은 사인을 한 거고요. 이제 발송하기 전에 한번 보는 거죠. 잘 만들어졌는지. 이게 지금 또 얽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계속 작성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많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작성이 되었다고 문구가 같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잠깐만 일단 입력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걸 나눠갖고 가지고 아까 이게 받아보니까 잠깐만 대기 이제 아까 서명까지 잘 하셨으니까 일단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색서를 다시 검색서 가가지고 그거 보면 미리 보게 봅시다. 발송. 방금 만드신 거, 저희들이 만든 것도 같이 만든 거죠. 이거 쫙 검색서가 여기 이제 뭐 신명문호 이런 거를 이제 스캔해가지고 다 던지 넣으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쭉 내려가고 체크리스트, 사진, 도면. 험한 사라진 건데. 여기 이제 서로 얽히는 그릴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이제 감리단한테 보내면 밑에 그룹 지정을 클릭. 그래서 기본 그룹에서 발송 하면 날아가요. 날아갔으니까 그러면 감리단 그럼 여기 요청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럼 감리단 앱을 가보겠습니다. 감리단은 PC에서 보겠습니다. PC에서 전화기끼리 올립니다. 아까 도면 다 잘랐는데 도면 잘 날아가고 닫고 위에 전화기나 똑같이 있으면 종대가리가 있어서 종을 치면 지금 검초 요청이 딱 날아오는 겁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그 검색 요청서로 바로 딱 가는 겁니다. 시공자가 이걸 보냈네. 그러면 뭘 보냈지? 다 보는 거죠. 아까 보낼 때 발송 도장이 찍히는 거고요. 이걸 이제 감리단이 열어봤을 때 접수 도장이 딱 찍히는 거고, 이게 감리자 서명이 딱 붙는 거고, 아직 시공자 서명이 붙으면 감리자는 서명을 하기 전 상태고요. 이게 접촉이 안 좋아가지고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잘 버텨다가 이러네. 어느 쪽에서? 나 어딘데? 머리가 쭉 움직이니까 되더라고. 근데 노래 됐어. 오케이. 열악합니다. 이 저런 젠더 쓰는 거는 그 10년 전 모델인 거죠. 요즘 HDMI잖아요. 화질도 안 하죠. 내려가겠습니다. 그런데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제 요 아까 체크한 것만 나오게 해놨네요.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지금 보는 거죠. 화면단에서 보고 또 내려가면 아 사진 이렇게 찍었구나. 또 내려가면 아 도면이 이거구나. 그럼 좋아. 일단 감리가 검색을 할래.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감리자도 현장을 가는 거죠. 그래서 클릭.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보는 겁니다.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공자가 요거는 한 개만, 요 몇 개만 체크하시면 돼요. 네. 그 부위를 그대로 다시 오케이 해주는 거죠. 아, 근데 난 이 부분에 요 5시 동영상 확보, 이게 체크리스트에 있네, 이런 말이. 이 필로티 기둥 및 전이층 철근 배치 콘크리트 5시 동영상 확보 여부, 이런 게 체크리스트에 있네요. 황당하네. 근데 여기에 동영상 필요 없어. 내가 메모를 동영상 우리한테 동영상 찍지 말자. 이렇게 메모도 달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글도 쓸 수 있는 거죠. 필요 없어 하시죠. 써보자. 동영상 필요 없어. 저장.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체크리스트의 주기를 단 거고요.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검측 결과를 통보해주고 오케이 해주고 검측 결과 양호하고 또 다른 걸 쓸 수도 있고 저장. 그 다음 또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으면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리단청에서 다시 또 사진을 찍어야 된다든지 또 감리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못 넣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찍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건 뭔데? PC에 있는 거 불러봐요. 이렇게 사진 불러가지고 또 뭐 첨부할 것 첨부하고 뭐 아니면 그대로 쓰고 감리단도 서명 클릭 또 스마트 서명 넣을 수도 있고 저장. 그럼 이제 검측 요청서를 성인서를 만든 거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런 검색 협소서가 딱 값지가 만들어지고요. 발송하기 직전 상태 발송 도장을 지키고 상호 설명이 다 들어가 있고 체크리스트 아까 죽이는 거는 이거는 지금 체크만 표시가 되어 있네. 요 아까는 다른 항목이라 가지고 그 부분이 표시로 되어 있을 건데 이렇게 딱 되고 발송 요 사진도 사진 아직 취소 내려보면 지금 첨부에다가 감리단이 찍은 사진 검측 통보서 사진 딱 찍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별도로 되어 저장. 이거를 사진을 2장 나오게 2장짜리 사진 대신 바꿔서 다시 만들죠. 지금 바꿔. 사진도 사진 대신 모양도 바꿀 수 있어. 이거잖아요. 이거 검측선 이거 아닌가? 이거다 이거. 이거 차이가 뭐지? 하여튼 저장. 이거 6장짜리인데. 이래.
이런 사진 대지가 2장짜리로 바뀌는 거예요. 밑에도 가면 2장짜리. 또 나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 하면 좀 가야 돼요. 시공자한테 보냈으니까. 그럼 시공자 다시 가겠습니다. 시공자가, 아니, 시공자 모바일로 가보자. 모바일. 그럼 시공자한테, 맞아, 시공자가? 네네. 보면, 아까 발송 보낸 거야? 네, 보냈습니다. 오케이. 일단 클릭하면, 이건가? 그거지. 이게 다른 아이디하고 막 엮이는 거네요. 그러면 완료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시공자가 미니멈. 접수 발송이 딱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이게 한 세트가 딱 되는 거. 이게 시간 순서로 따다다다 단계별로 되는 거. 내려가면 이제 체크리스트도 완료가 됐고, 예, 사진 대지 보면 예, 쫙 해가지고 쭉 이렇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캘린더 하면 캘린더. 이렇게 완료도 볼 수도 있고, 다시 슬라이드를 하면 지금 완성된 문서들에게 완료 이런 식으로 딱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루에도 몇십 개씩 막 큰 현장은 쌓이는 거죠. 쫙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쫙 진행해요. 이게 PC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몇 가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 자료가 저장되는 기반은 따로 있나요? 저장되는 잘못돼서 만약에 다 날아가버렸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우리 이거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반 뭐 저게 바로 그렇게 했을 때 저장되는 기반을 이제 클라우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클라우드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씁니다. 대한민국 제일 큰 클라우드에서. 예. 그 네이버, NHN, KT 몇 군데 회사가 이제 공공은 민간 클라우드를 쓰는데 G 클라우드라는 공공이 인정하는 클라우드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외부로 나가는 거니까 아무나 들어가. 그래서 G 클라우드 되는 클라우드사고 그다음에 5개가 있는 겁니다. 네이버, 뭐 NHN, KT 뭐 저희들 네이버 걸 쓰면서 이제 민간 건설 현장은 그냥 코너 아까 설치했을 때 코너 G라고 나오는 게 그런 이제 공공용은 G를 해가지고 클라우드 안에서 그것도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이중 백업을 뜨고 우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또 백업을 뜨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많으면 자 이제 그럼 동욱님 PC로 갑시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 PC에서 다운로드 PC에서는 다운로드를 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템별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 요청 통보 수익을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한 것까지 포함돼가지고 다운로드 되겠죠. 이러면 전 현장 걸 전 현장에 있었던 검측서를 싹 다 다운로드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현장이 몇 년짜리 되고 너무 양이 많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타성에서 아이템별로 다 다운로드 양이 너무 많네. 하여튼 뭐 쫙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5월 달에는 아예 동기화용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현장별로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 설치해 놓으면 주기적으로 쫙 돌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싹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리단 하나, 시공단 하나 딱 가 있으면 우리 회사에서 한 3개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없어질 리가 없는 거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쟁 나도 괜찮습니다. 너무 많대요. 그럼 받았으니까 봐야죠.
끊었나? 끊어버리네. 이런 식으로 쭉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진들, 이런 도면들, 또 감청협정 통보서 다수 쭉 내려가면 여기 이제 아이템들이거든요. 콘크리트 타설계에서 시공상세도 설계백인법도 품질시험 검사 자재검수 협정 해가지고 여기 지금 ACR을 저희들이 품질을 달 거고 또 안전으로 가면 안전일지, 안전점검표, 안전점검 TV에 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 위험성 위험 공정 뭐 사진장을 풀어가서 뭐 위험성 평가표도 어디 있는데 이거 안 보이네. 그냥 공사일지 뭐 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마지막에 현장에 정리할 때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일을 하실 때는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고 쌓아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홈합니다. 어떤 이벤트를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데이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가 야 이 좀 뭔가 한번 볼 데이터가 필요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실행합니다. 동의. 그래서 지금 6개월을 끌고 동청 기술별로 콜업으로 작업한 모든 내용 안에 있는 걸 쫙 소팅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전체적으로 1월 25일 날 현장 동영상을 찍었다, 101동 있다, 없다, 쫙 이렇게. 어떤 구간의 이슈를 찾아나갈 때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야, 그 사진 혹시 찾아봐라, 뭐 일지도 찾아,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이걸 쫙 보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면 사진 딱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현장의 기록을 재구성할 수 있어요. 재구성. 요거는 뭐 아주 신선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온 자재, 리포트 기능이 있어요. 리포트.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일지에 우리가 보면 시공자가 공사일지를 쓰면서 자원 들어온 걸 쫙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거의 엑셀이나 한글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 우리 레미콘이 모자라네 안 모자라니까 지금 누개치를 한번 리포트를 만들어 보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레미콘. 이건 저희 걸로 해가지고 다. 오케이. 이건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엑셀에 쓰는 것처럼 똑같이 쭉 작업을 하면 레미콘을 한번 추적해보자. 레미콘을 작업 일부에 적어놓으면 그걸 복습하려면 또 누군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쫙 소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재가 누적이 몇 킬로 얼마 아이템별로 어디에 언제 찍고 언제 들어가고를 쫙 할 수 있고 여기에 설계량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설계량 대비 지금 몇 프로 남았다도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광급 자재 쓰든지 뭐 하면 설계량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조회해가지고 샘플을 만들어 놓는데 그 레미콘이 나중에 설계량 대비 지금 80%다. 한 20% 가지고 나도 할 수 있어. 바로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누군가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언제든지 조회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리포트 기능들이 된다는 거죠. 이게 자재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노무도 그렇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탄소. 종이를 없애니까 탄소를 지금 몇 장, 몇 킬로 줄일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현장에 뭐 좀 신선한 거 없으면 이런 거 탄소 딱 갖다 ESG 뭐 이러면 되는 거죠. 이런 게 다 될 수 있는 게 패러다임이죠. 지금까지 종이로 볼펜으로 끌적하는 정보들이 디지털화되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홈합니다. 요게 현장별로 들어가면 이 화면을 보는 거고요. 본사로 딱 들어가면 본사에서는 전 현장을 보는 거. 이게 10개 현장, 10개 현장이 쫙 나오는 거죠. 이게 좀 여러 개 우리 다른 현장 한번 들어가고 이런 게 나와요. 요거까지 하면 콜럼 설명드리니까 10분 쉬시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펀치 한번 하겠습니다. 펀치. 그리고 이제 콜럼에 궁금하신 것들도 설명드리고 지금 건축 현장이 3개 있고 철도 현장에 있고 전국에 짜라라라 이런 지도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회장님한테 뭐 보고한다 보고서 따로 만들 필요 없는 거죠. 딱 해가지고 지금 CMX 현장에는 뭐
검측서 240장 만들었고 또 사진이 지금 986장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공정률이 몇 프로고 이래 현황을 딱 볼 수 있는 현황을. 그럼 야, 들어가서 실제로 검측상 봐봐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겁니다. 그럼 CMX 프로젝트의 검측서에 3월 2월 말 검측상 찾아보자. 그날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3월 5일 거 이걸 보자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정보의 일원화된 투명화된 이렇게 되는 거죠. 중증관리대상, 중증관리대상 마커도 붙일 수 있습니다. 쭉 내려보죠. 이렇게 체크리스트 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술자들이 약간 현장에 있는 정보들이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고 이런 걸 검측서나 보정해 이런 게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검측서들은 오픈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제대로 됐다는 걸 확인하는 서류잖아요. 정상적인 것만 찍은 거잖아요. 정상적인 거 아닌 걸 찍고 검증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바보가 아니다면은. 그래서 이 부분들, 그냥 습관적으로 이게 공개되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지. 공개되면 오히려 좋아하게 열심히 한다는 거지. 열심히 쫙 한 내용이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가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붕괴사고가 났어요. 감독이 일 잘했어. 어떻게 입증할 거야? 이걸로 입증하는 거잖아요. 경찰이 그 현장의 부실공사 여부를 판단하려면 안전사고도 마찬가지로 오면 문서부터 보잖아요. 문서. 안전교육 제대로 했습니까? 딱 따지고 서류가 다 문제가 없어. 그러면 본인의 과실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서가 일단 빠져. 그럼 안전교육 미비 이래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검증도 마찬가지라니까. 품질에 관해서 봤을 때 문서가 제대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부터 따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부분에 어떤 또 다른 하자가 있으면 이거 꼭 하자로 가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공개가 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여기에 영상까지 가는 거죠. 영상도 시공자가 찍은 사진들을 어떤 내용을 지금 보면 이런 검증 영상 쫙 보는 거죠. 그럼 여기 이런 최종적인 이런 사진들을 쫙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경 사진, 중요 공정도 이렇게 이걸 시공자가 찍고 동시에 보고 도면 관리, 사진 관리, 영상 관리, 문서 관리 이게 다 되는 거죠. 펀치는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펀치는 공개가 되면 안 돼. 왜? 펀치는 글자들이 결함을 찍는 사진들이잖아요. 나가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리자도 끊고 시공자, 그러니까 두 가지 파트, 협력업체 일하는 사람들하고 실제 기능공들하고 그걸 감독할 사람들을 딱 둘이만 보고 찢고 뽑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만든 게 그래서 펀치를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펀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겠다고 정해놓고 딱 쓰면 되는 거고 콘업은 실제로 공유가 가능한 데이터 공개돼도 전혀 문제가 없는 법적인 서류 이거는 검증 서류들은 무조건 사용성이 찍어두기 때문에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기승, 돈에 관한 부분이 없습니다. 돈은 또 원가라고 이런 거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시공자가. 그래서 돈은 다 빠지고 그거는 별도로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 가지고 일지라든지 막 이런 겁니다. 이게 감리자인가? 감리자는 다시 가봅시다. 감리자 책임 기술인 일지 한 번씩 쓰는 거 보여드립니다. 건진법으로 감리자는 일지를 쓰잖아요. 5명의 담당이 분야별 기술인 일지를 딱 쓰는 거죠. 그럼 그걸 다시 책임 기술인 일지는 한 사람이 취합을 하잖아요. 자동으로 취합이 딱 되는 거죠. 분야별이 있고 책임 기술 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담당별로 쓴 일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감리 단장님이 너무 좋다니까. 쓴 것들이 서민과 입부터 한 방에 다 해결된 거잖아요. 또 나가봅시다. 그 다음에 시공자가 일지 보내는 거. 일지. 시공자가 일지를 쓰면, 쫙 일지 오는 거죠. 시공자 일지를 뭐 이메일로 받고 팩스 이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다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공자는 자기 저녁에서 일지를 다 임명하면 그 다음날 이걸 이제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 선택을 하면 일지를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리관한테 보내줄 필요가 없고 자기가 보면 되는 거니까. 이게 MZ 세대들이 너무 좋아요. 현장에서 기사들이 감리관하고 자꾸 부딪히는 게 별로 안 좋잖아요. 싫어하잖아. 막 딱 필요할 때 만나면 되고. 감리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검측 서류 주고받고 이런 거 이걸로 다 해결하고 현장에서 딱 만나서 할 거면 다 하고 일이 되는 거죠. 업무가. 검측 아까 하면서 그것도 반려도 되고 다 됩니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감리단에서 업무를 분야별일지 분야별일지는 자기 파트 자기가 딱 쓰는 거죠. 쓰는 건 안 보죠. 또 다 이거 들어가서 뭐 쓰는 방식을 아니 요렇게 쓰는 거 자기가 이렇게 쓰면 아까처럼 그 사람 거 모으고 또 다른 사람 거 모으면 다 하나의 일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이 엄청 줄죠. 그래서 감리단에서는 보통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걸 하다가 책임이 줄지 못 보여서 쓸래. 단장님 다 그런 게 많죠. 찍으면 요런 식으로 쓰는 거. 자기가 오늘 할 일 딱 쓰고 하면 다 모아서 만들어주고 분야별 책임님 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쓰는 게 편하죠. 또 나갑시다. 그 다음에 그 시공자 하면 가가지고 서식 들어갑시다. 서식. 10분 쉬어야 되는데 서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마다 또 약간 서식이 틀리잖아요. 검측수 양식도 CM 따라 틀린 경우도 있고 또 시공사가 틀린 경우도 있잖아요.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검측 요청 통보서 값지가 저희들이 지금 요 세팅해 놓은 게 31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사람 믿지고 환장하는 거죠. 이걸 저희들이 만들었다니까.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요 틀리고 완전 무슨 생동하다시 만들면 선택을 하면 지금은 웬만하면 요 안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검측서 체크리스트 양식이 39가지가 있습니다. 39가지. 현재 우리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쭉 내면 이게 동네마다 다 틀립니다. 진짜 환장합니다. 지금은 이제 웬만하면 요 안에서 다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까지 이런 걸 개발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각자 하고 있던 걸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의 PMIS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PC에서 그냥 스캔한 걸 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왜 양식이 다 틀리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제 서면이 이걸 따라가면서 하려다 보니까 이걸 생동하다로 한 3년 걸쳐서 계속 만들고 지금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 나가고 또 리포트식 또 브릿지 일지 공사일지 안 보고 공사일지도 9개 양식이 있습니다. 보통은 금일명이 하나만 있는 줄 알잖아요. 막 이렇게 쓰고 막 명의 금일 다 틀립니다. 희한해. 회사들마다 각자 그 추구하는 게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웬만한 건 저희들이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또 가보면 근데 품질 쪽 가면 이제 어느 정도 품질 검사일지도 4가지 종류잖아요. 품질 검사일지, 품질 신고자일지. 이거 밑에 그거 선정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7씩 그렇지.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 계속 만드는 거죠. 무슨 백화점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적용하시는 게 지금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다 해가지고 아주 특수한 경우는 빼고 또 하다 보면 또 특수한 경우 또 있어요. 완전 공사일지를 정말 마징가 젠터처럼 공사일지 쓰는 게 무슨 예술작품 하듯이 쓰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도저히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리포트 부분, 아까 보여드렸나? 리포트하고 사업관리. 이거 이제 공문 쓰고, 공문만 보여드리고 쉬겠습니다. 공문 쓰는 건 한번.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자료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화면이 있고 우리가 시연을 한 그 프로젝트 따로 있어가지고 사업관리 여기 보면 메뉴 위치를 자기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공문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이게 이 안에 딱 요런 형태로 공문이 만들어져서 뒤에 첨부 파일 붙여가 보낼 수 있는 똑같이 지금 웬만한 요 로고 내는 건 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도장도 넣고 뭐 직인도 스캔해가지고 넣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주고받고 하면 거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기성 첨부도 이걸로 하시는 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압축 그 집 파일 붙여 외부에서는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또 나가봐. 이런 문서관리, 공무수발신, 뭐 주간공정보고, 뭐 회의록도 쓰고, 뭐 이게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거의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지시 보고, 그냥 감리단이 내리는 거고, 실정보고는 시공사가 올리는 거고, 이런 걸 다 주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거 안 쓰고 공무수발신 안에서 제목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그걸 현장별로 결정해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쓰시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또 문서 폴더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게 바깥쪽에서 관리하면 나중에 또 어떻게 보니까 공무가 안에 던져놓는 거죠. 그럼 뭐 이제 파일들 던져놓으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나 이렇게 여기에 시방스를 넣어가 쓰시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코는 한번 시연하고 설명드리고 10분 쉬시고 이제 다음 또 펀치하고 또 마저 못다한 설명드리겠습니다.